1974년 중국 산시성 시안시에 사는 한 농민은 우연히 우물을 파다가 역사상 최대의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시황을 지키고 있는 병마용의 등장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병마용이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는 역사상 최초의 황제 진시황에 대해서 알아가 보겠습니다. 춘추전국 시대라는 혼란한 상황을 통일한 바로 그 황제,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바로 그 인물, 진시황입니다. 그는 모든 권력을 황제에 집중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대한 영토와 인구를 다스리기 위해 통일 정책을 실시했었어요. 그래서 중국 전역을 36개의 군으로 나누고 그 밑을 현을 두면서 관리를 뽑아 파견하여서 다스리는 군현제를 실시했습니다. 중국 전역을 잇는 도로망을 건설하면서 중앙 집권적 통치를 강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요, 통일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뭐 화폐, 도량형, 문자 등등을 다 통일해 버리면서 그동안 교류가 막혀 있었던 지역 간의 교류를 활성했습니다. 지난 강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법가라는 아주 강력한 사상을 바탕으로 통일을 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는 자신의 법가 사상을 비난하거나 혹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상에 대해서는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글들을 태워버리고 또 유학자들을 파묻어버리는 분서갱류라는 사상의 통일도 가져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진시황 하면 뭐니 해도 바로 건설 아닙니까? 자, 그는 만리장성, 아방궁, 시황릉과 같은 대규모의 토목공사로 인해 백성들의 원망을 사게 되었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진시황이 죽은 이후 진승오광의 난이 일어나게 되었었고, 전국을 통일한 지 15년 만에 진나라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진시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진시황의 여러 업적 중에서도요, 오늘은 그의 건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시황은요, 북쪽의 흉노와 끊임없이 싸움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흉노정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건축합니다. 중국인들은 그런데 그 건축물을 만리장성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장성이라고 부른대요. 현재 남아있는 만리장성은 지도상으로는 한 2,700km 정도 된답니다. 여러분, 2,700km래요. 서울에서 부산이 500km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장성의 길이가 무려 2,700km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복이 있거나 중첩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총 길이는 무려 5,000km에서 6,000km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거대한 규모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땐 그런 얘기 많았거든요. 달에서도 보이는 지구상 유일한 건축물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2004년 12월 중국 과학원에서 사람의 눈으로 우주 공간에서 관측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없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사실은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 만리장성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알 수 있는 일화입니다. 진시황의 두 번째 건축물은요, 바로 아방궁입니다. 우리가 흔히 엄청나게 럭셔리한 건축물을 볼 때 와, 저거 아방궁 같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곤 하는데요. 사실 아방궁은요,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아방이라는 땅에 궁궐을 건설하려고 했지만 진시 황제가 생전에 완성하지 못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방이라는 지역에 건설하려고 했었던 궁이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그 궁의 이름을 아방궁이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동양 최고의 역사책이죠. 사마천이 쓴 사기라는 역사책에 따르면요, 궁전의 규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궁전의 규모가요, 동서로 500보, 남북으로 50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의 미터법으로 환산하면요, 동서로는 한 600에서 800m 정도, 남북으로는 110m에서 한 150m 정도에 이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잘 짐작이 안 가시죠?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역사책 보다 보면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 이렇게 하잖아요. 그 피라미드보다 월등하게 큰 겁니다.
피라미드는요, 한쪽이 500m가 넘는 그러한 건축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방궁의 하나의 건축물이 이 정도로 컸었다라는 것은 그 건물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외에도 책목을 연결해서 복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책목이란 게 뭐냐면 지금의 말뚝 같은 거예요. 나무 말뚝을 딱딱딱 박아두고 이것을 연결했었는데요. 그 연결하다 보니까 아방에서 위수를 건너 함양, 당시의 수도였습니다. 함양까지 연결되었던 것인데 거의 수십 킬로에 가까울 정도로 나무 복도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아방궁에 동원된 인력수가 70만 명에 달했다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건축된 궁전 중에서 가장 럭셔리한 궁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방궁은요, 진시황이 죽고 항우에 의해서 불탔다라고 하는데요.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무려 3개월간이나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건축물이 컸으면 불이 3개월이나 났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항우에 의해서 그 불탄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아방궁은요, 현대 중국의 그 역사학자들이요, 항우에 의해서 불탄 것은 함양궁이고 아방궁은 그때 불타지 않았다라는 설이 2003년도에 새롭게 제기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냥 뭐 그렇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 시황릉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첫 번째 황제인 진시황은요, 어린 시절 왕자에 오를 때부터 자신의 묻힐 곳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되기 전이죠. 전국시대의 진이라는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점술가를 시켜서 가장 좋은 자리를 고르게 했었고요. 그 고른 장소로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쟁국이었었던 한, 초, 위, 조, 연, 제를 차례로 무너뜨리고 중국을 통일한 221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국에서 모인 70만 명의 노동자들은요, 황제가 죽을 때까지 거대한 고분 안에 지하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곳은 궁전과 제국, 전 세계를 비례해서 비례 모형으로 만들었던 것인데요. 무덤 도굴꾼들을 막기 위해서 고안된 자동 발사 무기, 아마 인디아나 존스라든가 이런 영화에서 보시면 가끔 이게 무덤 도굴하다 보면 이렇게 막 무기가 발사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여기에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진시황은 지하 무덤과 관련된 주요 건축가들이 비밀 유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다 가두어서 죽였었다라고 합니다. 진시황릉은 시안에서 35km 떨어진 곳에 있고요. 무려 높이가 43m에 이르는 거대한 봉분으로 지금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진시황릉은요, 동서남북 기본 방위에 대응하는 4개의 문이 있고요. 그러한 문을 연결하면 정방형의 담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요. 그 담장도 무려 2개가 더 있습니다. 즉, 큰 장방형의 담장이 2겹으로 에워싸서 진시황릉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번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주변에서 발견된 병마용이에요. 병마용은 말이라든가 사람의 형상 같은 것을 흙으로 빚은 인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래 허수아비라는 뜻의 용을 장래의 부장품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을 바로 이 병마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불멸의 생을 꿈꿨던 진시황은요, 사후에도 자신의 무덤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병사와 말의 모형을 흙으로 빚어서 실물 크기로 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국왕이 죽으면 국왕을 섬기던 가신이나 병사도 따라 죽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국력이 너무나 갑자기 쇠퇴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황제는 병사 하나하나를 꼭 닮게 인형을 만들어서요, 그 인형으로 자신을 지키게 하는 기지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1호갱에서는 무려 1000개의 병마용이, 아마 있기로는 한 6000개 정도의 병마용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실제로 제 친구가 이 병마용을 가서 한번 보고 온 적이 있었는데요. 보더니 진짜로 입이 떡 벌어져 가지고 감탄에 감탄을 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병마용은요, 지금 발굴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지가 아니라 순간 정지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병마용을 보면 색깔이 원래 있었는데 그 빛이 대부분 다 발에 있대요. 이것을 이 현재의 기술로는 이것을 복원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기술력이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 병마용의 이러한 개발을 더 막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시간이 좀 더 지나고 기술력이 좋아지면 지금까지도 진시황을 지키고 있는 병마용을 더더욱더 발견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시황의 여러 업적, 그중에서도 시황릉, 아방궁, 만리장성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게 듣다 보면 절로 상식이 늘어나는 이야기 세계사의 유성환이었습니다.